보통 정통 음식이 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왔을 때 뭐 곰탕, 뭐 하루 뭐 밤새서 끓인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좀 신기했는데 모로코에서도 정통 음식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음식이고 제일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타진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 타진은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일단 타진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타진은 용기예요. 용기. 이렇게 플레이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꽃갈콘 같은 뚜껑이 있어요. 그 용기가 타진이라는 용기인데 그 음식 자체가 타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용기에 각종 고기라든지 야채를 마음대로 골라서 넣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약한 불로 끓이면은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그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뭐 각자 뭐 할 일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니는 쿠스쿠스예요. 쿠스쿠스는 빠르게 설명해 드리자면 덮밥이에요. 쿠스쿠스를 먼저 세물리나라는 밥 같이 생긴 알갱이, 밀가루 알갱이 그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고기, 야채를 이렇게 위에 싸는 거예요. 그래서 덮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쿠스쿠스는 특징은 무조건 고기를 많이 넣어야 되고 그리고 야채는 최소 7가지 야채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엄청 이렇게 약간 탑처럼 쌓여요. 쿠스쿠스는 거의 매주 먹어요. 그리고 쿠스쿠스 원래 먹던 날은 금요일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지키질 않은데 왜냐면 다들 직장 다니고 하니까. 근데 원래 쿠스쿠스는 그 금요일인 이유가 이슬람교 사람들이 금요일 막 사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쿠스쿠스를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파스티아. 파스티아는 많이 해먹진 않아요. 조용히 행사, 손님을 초대할 때 가족 행사라든지 이런 날 되게 약간 잔칫날에 먹는 그런 음식인데 파스티아는 파이예요. 약간 애플파이처럼 생겼는데 안에 속 내용물도 있고 그리고 밖에서는 엄청 많이 쌓인 얇은 빵이 있어요.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요. 근데 이 파스티아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먼저 단짠이 있어요. 이 단짠은 닭고기 파스티아인데 닭고기는 좀 약간 짭조름하고 달콤한 견과류가 들어가서 먹을 때는 되게 단맛도 나고 짠맛도 많이 나요 같이. 그리고 2번째 파스티아는 매콤 해산물 파스티아인데 일단 겉은 똑같아요. 내용물이 다른데 주로 뭐 오징어, 새우 뭐 엄청 각종 해산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엄청 얇은 그런 약간 단면 같이 생긴 면이 들어가서 엄청 맵게 해야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손님이 올 때 이렇게 2개를 준비하면은 뭐 각자 알아서 취향껏 먹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음식은 이것도 제일 유명한 음식인데 세파라는 음식인데 세파는 면이에요. 세파면.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지역은 닭고기를 넣고 어떤 지역은 소고기를 넣어요. 여기 무조건 이렇게 2가지만 넣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쿠스쿠스랑 비슷해요. 면 넣고 그 다음에 고기를 얹은데 이거는 되게 달콤한 음식이에요. 고기를 만들 때도 약간 양파랑 그 다음에 건포도를 많이 넣어서 약간 좀 달콤한 내용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나몬 가파로랑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 이렇게 뿌리면 끝이에요. 이 세파는 언제 먹냐면 파스티아랑 비슷한데 거의 잔칫날에 먹는데 그래도 약간 좀 해먹기 쉬워서 좀 주로 많이 먹는 거예요. 파스티아는 해먹기 좀 귀찮고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약간 조용한 날만 먹는 거예요. 반찬이 없어요. 반찬이 없는데 샐러드가 조금 있어요. 보통은 한 2가지에서 3가지 샐러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모로칸 샐러드인데 가장 쉬운 샐러드. 토마토, 양파, 오이 끝. 소스는 올리브오일, 식초, 소금, 후추 끝. 약간 이 샐러드를 맛있게 하려면 좀 재워놔야 돼요. 한국이랑 제일 많이 달라져 있는 점은 나물이 없어요, 거의. 한국 음식 보면 되게 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물이 아마 시금치?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예, 나물을 거의 먹진 않고 보통은 야채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약간 한국에서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그냥 일반 고구마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모로코에서는 고구마 한 개, 감자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감자랑 빨간색 감자가 있어요. 근데 고구마도 빨갛어요.
근데 이게 감자랑 똑같이 생겨서 헷갈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누가 봐도 고구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기했던 게 한국 고구마는 되게 엄청 달잖아요. 근데 모로코에서는 그냥 약간 조금 달콤한 감자 정도예요. 일단 예를 들면 문화라고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국 같이 나눠 먹잖아요. 우리도 약간 메인 디시나 아니면 국 같은 거 있으면은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뭐 딸기철, 복숭아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해요. 물론 365일 찾을 수 있는데 그때만 먹으면 맛있다 이런 게 되게 좀 많아요. 그리고 음식으로 따지자 보면 한국 음식도 약간 먹을 때는 되게 단짠, 뭐 맵고 약간 되게 엄청 많은 맛이 섞이잖아요. 모로코 음식도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스티아도 그렇잖아요. 파스티아도 되게 단짠한 음식이고 그래서 조금 약간 한국 음식이 접했을 때는 되게 그게 조금 쉬웠어요. 모로코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음식에 매울 수가 없잖아요. 이 음식 자체가. 그러면 매운 그런 하리사라는 페이스트가 있어요. 약간 고추장처럼 생긴 빨간색 그 페이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옆에 넣어요. 음식이랑.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걸 약간 찍어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청양고추 엄청 많이 넣어요. 청양고추를. 예. 그래서 보통은 청양고추를 자르진 않아요. 그냥 통으로 넣고 먹고 싶은 사람만 먹어라. 이런 식이에요. 모로코에서는 티 문화가 엄청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쳐봤는데 이게 모로코가 티를 많이 먹는 나라 중에 5위 안에 들어가요. 그만큼 많이 먹어요. 그래서 1인당 한 1.8kg 정도 티를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민트티를 많이 먹어요. 민트티 뭐냐면 생민트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티가 엄청 달달한데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거든요. 일단은 아침에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먹고 중요한 게 점심 먹고 티를 마셔요. 이게 무조건 들어가요. 정통적으로. 예를 들면 손님들이 오셨다. 그러면 먼저 점심을 차려드리고 빼고 나서 바로 티를 줘야 돼요. 그게 약간 전통적인 문화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티, 민트티가 소화에 잘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티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디저트도 많이 먹죠. 예. 디저트를 많이 먹는데 보통은 티랑 디저트 먹는 시간이 4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 디저트는 쿠키예요. 쿠키. 모로코 정통 쿠키가 있는데 모로코의 쿠키가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약간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밀가루 쿠키 그 다음에 아몬드 쿠키, 그 다음에 꿀 쿠키 이렇게 약간 엄청 종류가 많아서 나눠져 있는데 일반 쿠키는 진짜 그냥 약간 사브레처럼 생겼고 그리고 아몬드 쿠키는 아몬드 페이스트라든지 아몬드 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쿠키도 있고 그다음에 꿀 쿠키는 그냥 사브레처럼 생겼는데 그 쿠키를 튀기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도너츠처럼 한번 꿀에 약간 담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 꿀 쿠키를 먹을 때는 무설탕 티랑 같이 마셔요. 너무 달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쿠키를 항상 넣어요. 오늘은 제가 모로코의 음식이라든지 모로코 위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서 약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더 모로코를 알고 싶다 하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우!